자, 다 하고 난 뒤에 제목의 의미까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 심오합니다. 솔직히 나도 처음 읽어봤고요. 좀 약간 뭔 말하는지 몰랐는데 계속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조금 이딴 내용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줄거리 이거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 따로 설명 안 하고, 자, 현대해설 7강 제목은 황홀한 실종. 우리 원우가 황홀한 실종이 되길 원하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짜 황홀한 실종하면 진짜 재밌겠다. 왜? 이게 지금 결말에 안 나와 있거든. 결말을 얘기해 줄게 이따가. 자, 은혜원인 윤일섭이라는 사람. 얘가 그럼 등장인물이 되겠죠? 얘가 주인공이 되고요. 윤일섭이라는 사람. 일단 이 사람의 직업, 은혜원. 이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른 곤욕을 치르면서, 자, 그럼 승진 탈락하고 업무상의 과실, 요런 것들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어. 힘듦을 느끼고 있다는 게 되겠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여기 잘 봐.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을 앓게 돼요. 그러면 저런 기이한 병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뭘까? 요 위에 있는 게 원인이 되겠지. 저런 곤욕을 치르면서 저런 기이한 병이 생긴 거야.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요렇게 짓거리 하다 보면 이 새끼 은행에서 뭐 할 수도 있어. 그렇지. 은행에서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니네 이 병의 원인이 일단은 이거야. 근데도 남을 괴롭혀. 장난치고. 나쁜 놈이라기보다 불쌍한 놈이야.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체킹 잘해줘. 이 손 박사와 이 윤일섭의 큰 갈등 이야기야. 큰 갈등. 상담을 받게 된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섭은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일섭이 얘기했을 거야.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막 시위대 데모하기도 하거든. 내가 과거에 시위대에 휩쓸린 적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막 학교에서 교문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으쌰으쌰 막 이렇게지. 대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나라 하고 이제 교문 밖으로 막 뛰쳐나오는 거야. 수업 듣다 말고. 근데 자기는 그 문에 껴있었는데, 자기는 정말로 그 교문 속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수업을 듣고 싶어서, 내 짐을 챙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난 자꾸 안으로만 들어가고 싶어요. 밖으로 나오는 게 무서워요. 안에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손 박사는 너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 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라고 진단명을 내린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알 게, 이게 일섭의 실제 욕망이야.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손 박사는 올바른 판단을 한 걸까 아닐까? 이게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야. 손 박사가. 뒤에 것까지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얘 진짜 욕망은 안에 가서 안주하고 싶은데, 손 박사는 아니야. 너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그 교문 때 못 들어가고 그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너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너 약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 이 전도랑 도착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 전도, 도착, 도치 다 똑같은 말. 그래서 전도됐다, 도착됐다, 도치됐다. 뒤바뀌어 거꾸로 됐다. 거꾸로 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리 얘기할게. 자, 이 진단은 한비야, 올바른 진단, 잘못된 진단? 잘못된 진단 내렸어. 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좀 이러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는 일섭을 활용했다. 그야, 윤영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윤영의 질문이 뭐였는데 요게 질문이었고, 그 도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요거 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해답이 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영의 참 욕망을 용영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이라고 네가 받아들여야지. 그게 해답인 거야. 자,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영의 참 욕망을 윤영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마도 우선 윤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러운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 이거 어렵다 했어. 이 쇠창살이란 개념이. 자, 바깥으로 나오시면 여기 불편스러운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라. 너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고 네 마음에 있는 쇠창살부터 없애라. 자, 쇠창살의 용도는 뭐예요? 쇠창살. 밖이랑 안일. 그렇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야, 얘가. 이걸 지워 없애래. 그럼 일단 너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걸 일단 뭐 해라? 없애라 이 말이거든. 이거 없애라. 윤영의 마음 가운데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영에게 언제나 여기 봐 다시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의 뒤바퀴는 그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 글쎄 이 세상 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영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있으면서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영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쇠창살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이 쇠창살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윤영 당신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세상일에 지금 윤영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윤영이 지금 서 있는 것, 그것이 창살이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윤영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윤영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건 다만 여기 이거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 뿐이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쇠창살의 기준 자체가 누구 마음속에만 존재, 여기만 존재한다는 거야. 그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네가 없애야지 이 생각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학교 문, 은행, 창구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 버릴 수 있죠? 즉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야. 아니 실제 있잖아요. 아니 없는 게 아니잖아. 쇠창살이 다 있잖아. 근데 어떻게 없어요? 그걸 내 마음속에만 있다고. 아니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영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번에 이쪽 문제도 그걸 좀 많이 묻더라고. 대화상의 특징을 좀 많이 묻는데 내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냐고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설명을 요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영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밑줄 그어놔. 여기 밑줄 그고 뒤로 연결을 할 거야. 적어도 윤영내 은행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칸막이가 되어 있어요까지만. 한마디로 니네 은행에 뭐 없잖아. 쇠창살 없잖아가 되는 거야. 너네 은행에 없잖아 그거. 한데도 윤영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의 쇠창살을 보고 있었어요.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영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에 여기 연결하면 되겠다.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저 사람 상담을 위해서
얘가 다녔던 은행까지 가본 거야. 가보고 다 확인하고 와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야. 못 당할 위인이었다. 요거 넘기면 안 돼. 왜? 여기서 참 잘 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쫙 읽었어요. 우리 예은아, 시점 뭘 것 같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그러면 일섭 이제 저번에 질문 멈출 수 없었어. 그리고 손박사는 얘기해. 일섭도 얘기해. 해서 쭉쭉쭉 대화까지 끝나고 난 뒤에, 야,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이거 봐. 못 당할 위인이었다라고 마무리가 되거든. 못 당할 위인이었다. 자, 못 당할 위인이었다라고 서술자가 지금 뭐 한 거야? 평가 내린 거거든. 그럼 이 못 당할 위인이었다가 첫 번째. 이게 서술자의 개입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어. 됐어?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와, 참고모습까지 이 대사를 듣는 건 지금 누구야? 누가 듣고 있을까, 이 대사를? 일섭이가 듣고 있겠지. 일섭이가 듣고 있어. 내 직장까지 찾아갔던 거야? 와, 대단한데? 즉 누구의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어. 일섭의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서술자의 개입 5월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그냥 직접 서술해 준 거야. 인물의 생각을 말 그대로 작은 타음표 없이 그냥 직접 서술해 줬다. 됐어요? 요건 내신용이야. 내신용이고 수능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적겠지. 하지만 내신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 둘 중에 내 생각은 개인적으로 뭐가 더 가깝다? 난 요게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못 당할 위인이었다라고 지금 윤석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는 무엇보다 다음 장 넘어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서 없애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를 인정하기 시작한. 자, 그럼 여기서 일섭도 차츰 자신의 병의 상태를 인정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야. 그 가학적 유의욕이라는 것에 대해, 자, 우리 맹구야. 네. 가학이 뭔데? 가학이요? 가학. 뭔가 학대 같은 거. 간탁수 가학. 얘는 뭐지? 가학? 학대를 당하다? 아니야. 거꾸로야. 학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학의 뜻은 남을 못 살게 굴다야. 남을 못 살게 구는 거.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는 뭘까? 원호야, 너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돼. 뭐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 알잖아. 그 표정 보니까 지금 제일 표까지 올라갔구만. 뭐야? 모르겠어. 또 모른 척한다. 사디즘. 그래서 이거 때린 쪽이 사디즘이고 맞는 쪽이 뭐였더라? 아니, 때리면서 막 쾌감 느낀 사람이 사디스트고 맞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지? 모르겠네. 있는데 영어로. 한배 아나? 왠거 알잖아. 네. 때리는 게 사디스트고 맞는 게 뭐야? 맞아, 그거. 그렇지. 마저스트. 그거네. 태연 처음 들어? 들어봤어요. 원우 들어봤다고? 와, 대단한데. 자, 가학성. 남을 그렇게, 왜? 얘 병이 뭐야? 남을 막 뭐 하는 게 병이었어. 괴롭히면서 유의를 지키는 게 병이었어. 그거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 태도였다는 거야. 말 그대로 저거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낙관적 태도라는 건 손 박사가 자신감을 갖고 이 사람을 지금 치료하고 있다는 거야. 저거 금방 고쳐. 뭐 약간.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영에게는 늘 그 안과 밖에 따로 있기 때문에 윤영은 누군가가 윤영을 밖으로 내쫓으려고 있는 불안한 자기도착에 빠지게 되고, 여기 글이 철학적인 글이라 니들이 나중에 한 번에 이해하는데, 윤영을 누군가가 막 나를 내쫓는 불안한 자기도착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막 얘는 지금 이 쇠창살 안에 있고 싶은데 계속 누군가가 나를 뭐하고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밖으로 밀어낸다는 거. 됐어? 그럼 안으로의 욕망이 있거든.
요게 나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다? 얘가 은행원 일을 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은행원 일을 하면서 요 안에 있다고 느끼는 거야. 됐지? 근데 이게 밖으로 내보내려는 건 나를 이 직장에서 뭐 한다는 느낌? 잘릴 수도 있다는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얘는 계속 안으로만 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이 좀 약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조금 직장도 있고 안정적인 삶이라면 이 밖으로 내친다는 건 쫓겨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왜냐면 성적 부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윤영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죠. 그런데 윤영의 그런 자기 방어 욕망이 윤영에게 다른 일에서도 늘 그렇듯이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거야.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 먹고 낭패를 겪는 걸 보고 윤영은 그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하보자 이 은밀한 복수심이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논리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수해서 때리는 것 싶은데 이게 스스로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거. 쇠창살에서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영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에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되고되면 그런 외형적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춰가게 될 겁니다. 여기가 재미없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 나와. 자, 시일이 지나자.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여기 봐 사실로 증명되어가는 부분이 있었다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의 병이 점점점 나빠지는 상태 아니면 좋아지는 상태? 좋아져야지 호전돼가는 그 상태가 나와. 진짠데? 저렇게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1.3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데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에 경계선을 지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자친자치를 감춰가자 그의 유의욕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준 따의 장면에는 흥미,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지금 다 그냥 좋게 가고 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얘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제 퇴원으로 갈 정도로 호전되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거. 이 정신적 병이 많이 좋아졌던 거. 퇴원을 시켜준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 발생.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어디야? 여기네. 1.3은 이번 때처럼 별 분설 없이 그날로 병원 나왔고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 그를 만나보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 그게 문제.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서를 보자. 이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며 뭐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 피체킹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라고. 자, 창경원 뜻풀이 봐야 돼. 뜻풀이 보고 가야 돼. 일제강점기에 창경군 안에 동식물원을 만들어 불렀던 이름.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동물원이라고 써요. 한마디로 동물원에 가래. 자, 우리 현비야.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디 안에 있을까? 우리 안에 있지. 그 우리가 뭘로? 쇠창살이지. 그럼 이제 지금 마음속에 쇠창살 다 주고 다 나왔어. 근데 지금 뭐 보러 가래? 동물원 가래. 그럼 거기 가서 또 뭘 보게 돼? 진짜 쇠창살을 보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져.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손 박사로선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든 어쨌든 자 여기 봐.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심리 고마움이었어. 내가 저렇게 고마움의 심리를 친 이유가 뭐의 변화 나타날까? 저 변화 나타날 거야. 지금은 고마워.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여기 봐.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러운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자, 창경원에 도착하자마자 와우, 저 새끼 음흉스러운 새끼였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손 박사의 의도라고 보면 되는데 안 되지. 손 박사의 의도는 이게 아니야. 얘 병을 이제 다 나았다 이건데
얘는 지금 고마움을 느꼈다가 여기서 이제 분노가 촉발해버려요. 빵 터져요. 청년을 보자마자. 미친놈이니까 이거는. 이런 놈들은 구제가 안 돼. 그리고 그 손박사의 여기 봐. 교묘한 뭐해. 와, 감쪽같이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거래. 자, 그럼 손박사의 의도는 뭐였지? 쇠창살을 뭐해라? 없애라는 의도였어요. 자, 중략. 이제 막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사자우리 앞에 갑니다. 자, 사자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자, 여기 끊으면 중요한 포인트 여기. 야, 사람들은 사자한테 쫄아가지고 기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누구의 시점에서 분석한 거라고 봐야 돼. 얘들이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누구 시점에서 이렇게 분석했다고 봐야 돼. 일섭의 시점에서 분석했다고 보면 돼. 즉 일섭 자체가 이 기가 죽었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고 일단 사자가 뭐가 무섭다고 저렇게 기가 죽어 있어. 이제 뒤에 이유가 나와. 저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들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긴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러운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어.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어.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에 쓸게. 그러면 일섭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동물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사람을 뭐하고 있는 거? 관찰하는 거. 즉 주객 전도된 상황으로서 구경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쇠창살 여기 밖에가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요 안에 이제 동물들이 있겠죠. 그쵸? 즉 원래대로는 사람이 이거를 구경하는 거잖아. 근데 얘 입장은 얘가 누구를 구경하고 있다?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자가 인간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도 구경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어.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앞에 이어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어.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다시 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이 동물들이 다 어디에 갇혀 있어? 쇠창살 안에 갇혀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쇠창살의 존재를 다시 재인식하기 시작해. 다 잊어버렸다 생각됐는데 내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인식하게 돼. 결국 손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는 게 분명했다.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첩경은 지름길, 손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어. 여기서부터만 잘 들어주면 돼. 좀만 집중해. 손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어. 근데 손박사는 저걸 없애라고 나에게 강조했던 거야. 자, 쇠 울타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어렵게 쓰고 쉽게 설명. 체제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울타리들이 쳐져 있다라는 거. 체제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게 뭔 말이냐? 봐봐. 이게 은행 데스크잖아. 그럼 얘는 여기 데스크를 이게 철조망, 쇠 울타리라고 생각한 거야. 그치? 근데 은행이란 직업 자체가 대기업이잖아. 이 벽이 높을까 낮을까? 높겠지. 은행 저 당시 1960년대 은행은 진짜 대기업 중에 탑 중에 탑, 지금도 탑이지. 지금도 국민은행이 삼성전자 연봉보다 더 많이 받을걸? 어쨌든 은행이 탑 중에 탑이야. 기업 중에서는. 그 여기 들어갔어. 근데 얘는 이 안에서 아득한 생활을 하겠지. 근데 잘렸어. 그럼 뭐야? 울타리 안으로 다시 뭐 하고 싶을까? 들어가고 싶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손박사는 현실에 이런 울타리 벽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애초에 여기 들어갈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야.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얘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 있지. 기준이 있을 거야. 마련되어 있어.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 여러분들도 있잖아. 등급 컷이라는 울타리. 수요일날 넘어야지. 1등급의 울타리 맹구야 가능하겠어? 2등급이요. 네. 2등급이면은 몇 등급이에요? 네, 1등급이요. 네. 가능하겠나? 네. 아 자신감 좋습니다. 원우 가능하겠어? 넌 씨발 만약에 너가 4등급을 받았어.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서원후가 아니라 서포후야. 네. 알겠냐? 자 여기서 진짜 얘가 이제 뭔 짓거리 하는지 잘 봐야 돼. 자 울타리들이 마련돼 있어. 그리고 그것은 물론 어디까지 있어? 그 새 울타리 안에 잘 들어. 그 새 울타리 안에 여기 있다 동그랗게. 그 새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들이었어.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말 그대로 동물원 우리 앞 사람들을 보는 세상 쇠창살이 있고요. 쇠창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받은 자,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 되겠다. 안전된 선택받은 자들이 공간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쾌적한 공간을 즐기면서 즐기고 사회적 안정을 누리며 그런 선택받은 자고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새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며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대비하고 있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상황 선택받은 자,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자꾸 노력해서 울타리 그 안으로 뭐 하려는 거야?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었어. 근데 손 박사는 계속 없애래. 그것은 참으로 유민성으로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야 야,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까? 동물들도 쇠창살 안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다? 밖에 있구나. 야, 나라는 저 동물만도 뭐한 존재인가? 못한 존재인가? 라고 자학하게 빠져요. 나중에 진짜 이 새끼 좀 미친놈이야. 자, 손 박사도 실상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다. 자, 그럼 이 말을 하면 손 박사도 어디 안에 있는 새끼? 울타리 안. 손 박사에게 또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걸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건 윤일섬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손 박사 쪽이었어.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섬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꿰어낸 셈인 거야 라고 아주 왜곡된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거야. 왜곡된 생각. 이건 사실이 아니죠. 저 미친놈이 저렇게 지 혼자 판단하고 지 혼자 지금 생각을 한 거야.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네의 쇠창살을 부수라 중동질한 걸 그를 그의 곁에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깸수 외에는 안 돼. 그럼 뭐냐? 자신을 기득권층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기득권이 되고 싶은데 너희 같은 새끼들은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쇠창살은 없는 거야 라고 꿰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 더구나 그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 하나라 단정하려 둔다면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뀌어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단대에 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 가학성 유욕 같은 거실수는 도저히 없었다 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몰라 비밀이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에서 결론적으로 니들이 쇠창살을 의미하는 건 아까 체제라고 했는데 요게 시험 문제로 좀 포인트 있게 나오면 이게 마음속의 쇠창살이잖아. 그치? 마음속의 쇠창살이기 때문에 자, 얘가 상징적 소재로서 상징적 소재로서 좀 뭔가 그 안에 기득권층 아니면 좀 안정층이라는 그 약간 체제라는 관념적 내용을 체제라는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저 쇠창살로 형상화했다고 해야 돼.
쇠창살이라는 구체적이고 형성화된 물질을 통해서 관념적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게 되겠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쇠창살 안의 기준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안의 기준. 이 안의 기준 속에서 지금 얘기한다면 아까 선택받은 자들, 쾌적한 곳들 요런 거라고 했어. 됐어? 그럼 얘는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있는 거야? 욕망이 있는 거거든. 욕구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기성체제, 막 시험 제도라든가 너네 9등급 제도 요거에 반항해야 돼, 순응해야 돼? 순응해야 돼. 반항하면 안 돼. 이건 밖으로 쫓겨나겠지. 기성체제에 그 순응함과 그 체제에 순응해서 가야 된다는 거야. 더불어 그러한 체제로부터 소외 또는 배제당하는 것에 대한 그 불안이 만든 거야. 그 안으로의 욕망이. 아, 난 저 안에 들어갈 수 없을까? 요런 것들. 됐냐? 자, 그렇게 해서 살다가 뒤에 줄거리가 얘가 하다가 이제 손 박사가 집에 전화를 해요. 부인한테. 아, 남편 잘 계시죠?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째 안 들어와요. 예? 병원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신고를 해야겠어? 실종 신고를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을 막 얘를 찾으러 돌아댕겨. 근데 얘가 발견된 곳은 어디였을까? 탁수야, 궁금해 미치겠지. 결말 졸라 재밌어. 꺼라, 빨리 꺼라.